안녕하세요. 저는 SK 주식회사 CNC에서 RPA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혜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만 파트너스에서 기획 및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장승현 수석입니다. 이번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컨퍼런스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RPA 도입을 고려하시거나 이미 도입하여 운영 중인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해서 오늘은 RPA가 무엇인지, RPA 도입 전후 고민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저희의 드리고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그럼 우선 RPA가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장수성님은 RPA 적용 4년째인 고객사에서 RPA 관련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네, 우선 처음 RPA를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RPA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화면 일단 보실게요. RPA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로 영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로보틱 처리 자동화를 말하는데요. 즉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로봇이 일을 하다 보니 인적 오류를 줄여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요즘의 시장 동향과 고객 니즈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지원 RPA에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어요. 즉, 엔드 투 엔드 자동화, 지능형 자동화, 플러스 사용자 DIY 지원까지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2019 AA 이매진 도쿄에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연설 당시에도 이 같은 얘기가 나왔었죠. 네, RPA, 그리고 AI, 그리고 가시화. 이 세 가지 타이틀이 합쳐져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를 이룰 것이며 이는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높여줄 미래 해결책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2020년 가트너 선정 탑10 전략 테크놀로지 트렌드에도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오른 바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바로 장수성 님이 언급해 주신 RPA와 AI가 결합된 자동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그러한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리스트가 글로벌 AI 유니콘 기업 탑 10인데요. 일단 여기에서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 1조 이상의 기업을 말합니다. 여기 리스트에서 보시면 AA,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UiPath 두 개의 RPA 업체가 이름을 올렸죠. 이는 이미 RPA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자리를 잡고 DT를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그 활용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오른쪽 뉴스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 조직의 93%가 전사적 자동화에 대한 중요성과 이점을 인식하고 있고 또 2025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또 확장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현장에서의 RPA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더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RPA 트랜스포메이션 전이라는 타이틀 아래 간단하게 일단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이건 이제 저희의 실제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보통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POC를 시작으로 해서요. 여기 이제 두 번째, 1개에서 3개 프로세스 대상의 파일럿을 진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빠르게 효과를 검증합니다. 효과가 검증된 이후부터는 보통 이제 고객으로부터 스케일업의 니즈가 강하게 발현이 되고요. 그럼 이제 3단계 스케일 단계에서는 프로세스를 디스커버리하는 워크숍을 진행해서 전사 차원의 태스크를 도출하고 적용,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스케일 단계까지를 저희가 보통은 태스크 오토메이션 단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단계가 지나면 고객들도 더 높은 수준의 투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태스크 단위를 넘어서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 자동화, 그리고 지능형 AI 기술을 접목한 업무 자동화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티즌 디벨로퍼를 양성하거나 고객이 스스로 프로세스를 도출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확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트랜스폼 단계부터는 저희는 프로세스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보다 높은 ROI와 자원을 확보하고 아주 획기적인 운영 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 RPA 적용의 효과를 수치로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이 효과 역시 이제 저희의 실제 RPA 구축 및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저희 고객사에서는 각 로봇들이 이름하고 사번을 부여받아서 디지털 워크포스로 활동 중에 있어요. 그 해당 고객사에서는 지금 대략 한 150개 정도의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이는 82명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약 9FTE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가 고객사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보여드릴 이 장표가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 해당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경쟁사의 가격을 예측해서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쪽 하단에 경쟁사 데이터, 외부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수집에 RPA를 활용하고 그 데이터는 R사이트, 즉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데이터 포탈에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R사이트는 저희 솔루션이니까 그 부분 역시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R사이트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돌린 결과값, 즉 예측된 가격을 산출해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듯 여러 고객사의 RPA를 구축하고 또 운영하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5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세스 디지털라이제이션 및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위해서는 프로세스 정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고 as is 프로세스에 대한 PI라든지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해 검토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RPA를 오래 사용한 기업들을 보면 업무 담당자가 바뀌거나 업무 프로세스가 수정되는 부분들이 현행화가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심플 태스크 오토메이션의 한계입니다. 단순 태스크 오토메이션만 진행을 하다 보면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니즈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좀 RPA만으로는 좀 구현이 어렵더라고요. API 호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전체의 워크플로우를 태울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데이터 DB화 및 시스템화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저희가 RPA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 수집을 요청한 조직에서만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조직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고 그 여러 개발 요청들이 오는데 그 여러 개발 요청이 오는 태스크들 역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DB화되어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특정 데이터를 RPA로 메일링 서비스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고객사에서. 이 경우 이제 이전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왔었던 이메일을 이전 이메일을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DB화된 데이터가 시스템화되어 있다면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바로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네 번째로는 체계적인 변화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RPA 스케일업 단계에서 보통 중복 개발의 리소스 낭비가 많아지거나 또 개발 표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소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데요. 개발 표준을 수립하여 RPA 구축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또 각 사별 업무 PC 환경이나 레거시 등에 따라서 공통봇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변화 관리 체계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과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입니다. 자동화 성과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RPA를 적용하다 보면 ROI나 KPI 이런 성과 측정을 위해서 사람이 수기로 직접 데이터를 재확인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기업의 업무 자동화 수준이나 프로세스 디지털화 수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성과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보통의 이제 RPA 도입 기업이 파일럿, 그리고 스케일업, 트랜스폼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DT로 나아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네. 네, 그 시점에 공통적으로 겪는 애고니가 바로 캐펙스 증가, 오펙스 증가, 그리고 운영 개발 효율화의 감소입니다. 만약 RPA 신규 도입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 고객분들께서 저희 드리고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애고니 없이 바로 DT로 나아가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애고니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 또 프로세스 실행에 대한 시각화 또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 SK CNC와 아트만 파트너스는 이런 통합 관리 체계에 대한 동일한 고민을 갖고 또 과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든지 유스 케이스 관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저희 드리고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드리고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솔루션은 RPA 개발, 운영, 성과, 변화 관리가 가능한 비즈박스와 워크플로우 기반 프로세스 자산화 및 E2E 업무 자동화를 지원하는 비즈플로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비즈박스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장수성님께서 이어서 비즈플로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고 비즈박스는 RPA 통합관리 지원 솔루션으로 21년 SK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한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입니다. 처음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현재는 SK CE까지 적용돼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드리고 솔루션은 RPA 현업이 시티즌 디벨로퍼가 되어서 직접 자신만의 봇을 만드는 DIY 유형과 좀 더 복잡한 업무 로직에 대해서는 RPA 전문가에 의뢰하는 COE 유형, 이 모든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체계를 제공합니다. 오토메이션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리고 비즈박스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과제 접수부터 개발, 테스트, 운영, 모니터링까지 각 단계별로 관리됩니다. 과제 요건 접수부터 간략히 관리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 요건이 발생하면 먼저 유사 과제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또 그 과제가 존재한다면 또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과제 공유를 요청해서 이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신규 과제로 등록을 하게 되면 과제 분석과 설계를 통해서 개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이후 자동화 구현이 가능한 프로세스로 정의하여 개발, 테스트, 운영 배포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과제 반영이 완료된 후에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거나 업무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이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다음은 비즈플로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드리고 비즈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비즈플로우는 워크플로우 기반의 프로세스 자산화, 그리고 E2E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프로세스 디자인과 워크플로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으로 프로세스 디자인에서는 사용자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즉 업무 프로세스를 그리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를 순서도 형태로 손쉽게 그리고 등록하실 수 있도록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툴 제공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희 드리고 비즈플로우를 도입해서 구축하시는 과정 중에 전사의 업무 분류를 우선 정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 분류 기준은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각 사의 기준에 맞게 전사 차원의 업무 분류가 우선되고 등록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해당되는 업무 레벨을 선택한 뒤에 그 해당 레벨의 프로세스 디자인이 등록되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 이는 나아가서 프로세스 자산화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이제 PPT와 같은 문서로 각 프로세스를 정의하시고 관리하시던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뭐 이 경우에는 문서 자체의 보관도 어렵고 프로세스가 혹시 변경되거나 아니면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화 관리나 히스토리 관리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즈플로우에서는 프로세스 디자인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가 다 데이터화돼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런 단점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아래에 있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위에 프로세스 디자인하고 비슷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워크플로우에서는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서 자동화 프로세스를 그리고 직접 실행시키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워크플로우에서 말하는 자동화는 이제 비단 RPA만을 말하는 건 아닌데요. 워크플로우에서는 RPA를 비롯해서 API, 이메일, 챗봇, OCR 등을 이용한 태스크 추가 및 연결이 가능해서 E2E 프로세스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경험을 해보니까 E2E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워크포스 인게이지먼트더라고요. 뭐 무조건 프로세스 흐름대로 실행되면 그냥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중간중간에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워크플로우를 통해서는 의사결정, 통보, 그리고 뭐 의견 반영 등 이런 담당자 태스크를 연결해서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성도 높이는 E2E 프로세스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워크플로우에서는 이제 공통 태스크에 대한 모듈화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메일 전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표 기표 그리고 반제 처리 등은 이제 여러 업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공통의 태스크들이잖아요. 그래서 공통 태스크인데 매번 개발하는 건 결국 중복 개발로 인해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걸로 보이고 생각보다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에서는 이제 이런 공통 태스크들의 활용이 가능해서 개발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석님. 네. 네, 그 다음 보여드리는 이 장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드리고 플랫폼의 주요 특징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인 주요 기능들을 여기 이 한 페이지에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부분은 하단에 보이는 API와 데이터 관리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DT 관점에서 전사적인 API 표준화와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API 표준화가 자동화와 DT 가속화의 필수 요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 내외 데이터 관리 필요성 역시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DT의 필수 요소인 지금 최 매니저님 말씀해 주신 이 두 가지 기능은 실제 저희 드리고 플랫폼 로드맵상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 4분기 기능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드리고 비즈박스와 비즈플로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드리고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기능들을 꼽아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로 과제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과제 상세 화면입니다. 업무의 기본 정보라든지 업무 로직에서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 그리고 업무 정의서 등 과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진행 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등록하게 되면 또 드리고 버전의 개발 표준인 보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데요. 이 보 프레임워크는 과제의 시작, 종료, 에러에 대한 알림 노티를 받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에러에 따른 예외 처리, 또 업무 병렬 처리를 제어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두 번째 화면은 스케줄 관리, 봇 수행 결과, 그리고 로그 등의 과제 운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메일 트리거 기능을 드리고 솔루션에서 제공하며
스케줄 관리가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수행 일자별 로그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보시 수행한 영상을 리플레이 할 수 있어 운영 효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운영 현황이나 성과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과제 운영 현황을 주별, 월별, 전일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실패한 과제들의 원인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운영 현황 모니터링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케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월간, 주간, 일간, 과제 스케줄을 가시화하여서 보여줍니다. 캘린더에 성공, 실패와 같은 스테이터스를 표시해서 사용자가 스케줄 파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봇이 수행되면서 봇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이 PC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러너에 직접 접속해서 모니터링 하거나 아니면 스크린샷으로만 에러 원인을 파악해야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드리고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또 운영 리소스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CPU, 디스크 사용량 등 현재 PC의 상태 정보를 제공해서 러너의 헬스 체크도 돕게 됩니다. 네, 성과 측정을 위한 대시보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사 부문별 또 조직별 업무 자동화 수준과 예측 ROI, 실적 ROI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드리고에 적용했던 대시보드 화면 중에 일부를 가져와 봤는데요. 과제 진척 현황과 ROI, 또 절감 시간, 그리고 과제 운영 시간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화 관리의 일부로 커뮤니티 기능을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사적 참여를 독려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사용자 가이드 게시판이나 문의 게시판, 이러한 것들을 관리자가 자유롭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솔루션 사용 가이드나 아카데미라는 RPA 교육 체계를 갖춰서 되게 사용자들을 늘리고 또 사용자별 등급에 따라서 포인트 지급과 같은 베네핏을 제공하여서 어떤 이 변화 관리의 체계를 확보한 그 대표적인 레퍼런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 또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용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과제 수행 화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트리거 기능을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여서 봇의 가용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과제 관련 히스토리 파악이 용이하고 과제별 업무 정의를 파악할 때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객의 생생한 리뷰까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드리고 뷰즈플로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프로세스 디자인 화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사 업무 분류, 업무 레벨 정의를 통한 프로세스 디자인이 가능하고 프로세스를 그릴 수 있는 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이콘 클릭만으로 손쉽게 프로세스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위치 이동, 항목 선택, 이벤트, 게이트웨이, 태스크 추가 모두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각 항목들은 클릭해서 기본 정보나 파라미터 등 추가로 정보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관련 첨부 파일도 추가가 가능해서 담당자가 혹시 변경되거나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가 변경되어도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이 워크플로우입니다. 실제 저희 드리고 플랫폼 내에서는 프로세스 디자인하고 워크플로우는 각각의 메뉴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분리된 독립적인 기능들은 아닙니다. 연관 프로세스 디자인과 워크플로우를 매핑시킬 수 있고요. 만약 이제 큰 범위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그린 프로세스 디자인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의 프로세스 디자인에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를 매핑시키는 게 가능하고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뭐 프로세스 디자인하고 마찬가지로 아이콘 클릭만으로 손쉽게 그릴 수 있는 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RPA, API, 챗봇, 이메일, OCR 등의 태스크 추가가 자유롭게 가능하고 연결된 이벤트나 태스크 추가, 그리고 기존의 태스크 연결도 가능해서 중복 개발을 피하실 수 있고 개발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역시 이제 최 매니저님이 앞서 설명해 주신 비즈박스의 과제하고 마찬가지로 스케줄을 적용해서 실행이 가능하고요. 스케줄 및 운영 현황, 그리고 수행 로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즈플로우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서 지금 그 효과를 검증하고 계속 디벨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드리고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우리 드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템플릿과 유스케이스를 제공받으며 표준을 확립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로세스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한 자산화까지 이 모든 기대 효과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플랫폼 서비스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즈박스와 비즈플로우로 구성된 저희 드리고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버그 픽스 패치, 업그레이드, 그리고 유즈케이스 업데이트, 기본 사용자 교육, 그리고 사용자 문의 대응을 이제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지보수 서비스라든지 추가 교육, 그리고 AI 및 관련 솔루션 제공을 포함하는 토탈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여러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위한 최상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좀 긴 시간 동안 지루하진 않으셨을까 모르겠네요. RPA나 또 드리고 솔루션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Q&A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